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를 계획해서 이제 확정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재건축의 이슈, 일기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그러한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리고 이주 대책들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4년 만에 30% 이상 폭등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따른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선도지구가 11월 27일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000호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극화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선도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 지구에 포함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두 교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제 분담금,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주변 분들 중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고 재건축되기를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인프라 생활들을 누리면서 내가 3억, 4억, 5억 원의 추가 분담금 내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에 따라 가지고 생활 인프라의 반경에서 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분당의 3곳, 그리고 일산의 3곳, 그리고 평촌 3곳, 중동 2곳, 삼본 2곳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곳이 일기 신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러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역을 이제 현재는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들, 교통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33년, 30년이 넘은 그런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여건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고, 주차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된다면 일기 신도시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 상승 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 핵심적인 지역의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렇게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빠르게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이제 착공 공사를 시작을 해서 입주를 이제 2030년도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선도지구를 개발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년 또 3만 호 정도의 이런 지구들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많은 주택 공급 물량들이 나오면은 괜찮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나 좀 늦추어지게 된다면 공사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은 공사비가 또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그런 수익 저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또 이루어지면서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추가 분담금에 따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주대책 수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이러한 이주대책에 따른 부분들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주대책,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선도지구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2027년 착공이 이루어지는 2027년, 그리고 그 전에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전세가라든가 아파트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11월 28일인데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에 조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그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선도지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선도지구들이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래를 좀 한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선도지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같은 경우에 이제 분당의 입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당 3개의 구역에서 12,000호 해서 아파트의 단지명 같은 경우에는 샛별을 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그리고 우성 아파트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또 평천이라든가 삼본 같은 경우도 4,620호와 5,460호 그리고 중동 2개 구역 5,900호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도 8,900호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를 이제 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까지 자세히 보진 않겠는데 대략적으로 5구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중동 신도시에서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고 추가 분담금을 산정을 했을 때 3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도 비싸지만은 여기에 추가 분담금 3억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높은 분양 가격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지가 문제이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계획한 것보다는 더 많이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별 정비구역 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학군에 배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부동산원에서 분담금 산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산출 지원을 할 뿐이지 분담금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지속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일대의 전세가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2027년이라고 한다면은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선도 지구들의 지금 현재 확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담금 자체도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이 됐고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 일산, 그리고 평촌과 중동, 삼본 이런 지역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선도지구는 총 13개 구역에 3만 이제 한 6천호 정도 이제 배정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선도지구의 개발의 속도 그리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률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지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지정이 된 이런 선도 지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지구들이 착공이 되고 빠르게 개발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추후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 선도 지구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선도 지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담금이라든가 이주자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들을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현실성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발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주 대책하고 분담금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의 완성도 그리고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생물처럼. 그래서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출렁거림이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우상향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선도지구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또 어쩌면은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제 선도지구를 지정한 만큼 앞으로 나오는 이런 개발 계획들, 이주 대책들 그리고 분담금에 따른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심도 있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금 5%로 계약할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비공개 특강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럼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리고 함께 현장 답사도 하고 하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선도지구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선도지구의 지정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 소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런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것이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보다 싸게 분양 가격이 낮춰가지고 분양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들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 주차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시점이 지금 현재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